종류가 많아서 좀 어떻게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SPF랑 PA가 있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때는 SPF가 PA의 플러스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표시되어 있는 선크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는 양도 중요한데요. 권장량은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달걀 귀신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크림 주의사항으로는 오늘 뭐 하고 계세요? 네,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면 좋을까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원장님,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도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때마다 피부과 원장님들이 꼭 선크림을 바르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선크림에 대해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한 번쯤은 말하고 싶은 주제였는데 좋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홍진경님 채널에서 최하정님 피부관리 비결로 아침부터 선크림을 바르시는 걸 봤어요. 근데 왜 굳이 햇빛도 없는 실내에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영상 봤는데요. 최하정님 피부 정말 좋으시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피부과 원장님들이 선크림을 야외 활동에서만 발라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에서든 흐린 날에서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린 날이라고 자외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맑은 날 대비해서 자외선이 80% 정도는 지표면에 닿기도 하고요. 구름에 반사가 되면서 도리어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실내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창문이 아예 없거나 조명이 하나도 없는 암실에서 지내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UVA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흐린 날이든 실내에서든 선크림 꼭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선크림도 종류가 많아서 좀 어떻게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크림에는 크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는데요.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무슨 차? 이러면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큰 차이점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피부에 물리적인 막을 형성을 해서 자외선을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얼굴에 물리적인 그늘막을 만들다 보니까 백탁 현상, 좀 하얗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막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 선크림을 잘못 발라서 막 하얗게 뜨고 이런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피부에 허옇게 뭐 뜬 게 있다. 그러면은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기자차 선크림은 무엇이냐? 요거는 선크림이 피부 속에 흡수되면서 화학적인 성분이 작용을 해서 자외선 차단을 하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크림은 백탁 현상도 없고 발림성이 좋아서 편하게 좀 바르실 수가 있고요. 피부톤을 보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피부에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선크림을 바르면서 약간의 열이 좀 발생하면서 트러블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선크림에 SPF, PA 이렇게 막 영어로 써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우선 자외선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외선은 UVA, B, C로 나뉘어집니다. UVC는 파장대가 좀 짧기도 하고요.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가 돼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UVA와 B가 되겠습니다. UVA는 파장이 좀 길고요. 에너지가 좀 약하지만 투과를 가장 잘 합니다. 그래서 유리도 잘 통과하기 때문에 집안에 햇볕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UVA에 내가 노출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피부 진피층으로도 흡수가 돼서 기미라든지 이런 색소 질환과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는 것이 UVA입니다. UVB는 UVA보다 투과력은 떨어지지만 에너지가 좀 강한데요. 그래서 피부에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피부암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SPF랑 PA가 있죠. SPF는 UV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숫자가 클수록 그 차단 효과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는 태양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노출이 되면 일광 화상이라고 해서
되면서 피부가 타게 되는데요. 이 SPF 뒤에 붙은 숫자의 배수만큼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PF 50이라면 15분에서 20분 곱하기 50, 즉 750분에서 1000분 정도 가량은 피부가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A는 UVA의 차단 효과를 표기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플러스의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PA4 플러스는 16 이상의 PPD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은 일반 피부가 UVA에 노출되는 정도보다 16배 이상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SPF가 20에서 30, PA는 플러스가 하나 내지 2개 표기가 되어 있는 선크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때는 SPF가 30에서 50, PA의 플러스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표시되어 있는 선크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장님, 저는 선크림만 바르면 트러블이 나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PD님처럼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유기자차 선크림을 쓰게 되면 화학적인 기름 성분도 있고 열을 좀 발산을 하면서 트러블이 좀 잘 나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선크림을 안 바를 수는 또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품의 선택입니다. 무기자차가 화학적인 성분의 함유량이 적어서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크림을 사용할 때 트러블이 잘 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쓰는 성분이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백탁 현상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트러블이 안 나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요. 무기자차를 한번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크림에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을 적어 드릴 테니까 이 성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요. 선크림을 바르시기 전에 기초 케어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습이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충분한 보습막을 형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과도하게 피지가 분비되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는 양도 중요한데요. 권장량은 손가락 마디 2마디 정도의 양이에요. 손가락 2마디면 이만큼이에요.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하얘질 것 같은데. 엄청 하얘지겠죠. 거의 달걀 귀신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바로 얇게 2번 발라주시는 건데요.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얇게 얼굴에 발라주신 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뒤에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겁니다. 2번 바르는 게 번거롭기는 한데 흡수력을 높이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려면 이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꼼꼼한 클렌징도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선크림을 바르고 난 뒤에도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징크 옥사이드라든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 꼭 필요합니다. 유기자차 역시 화학 성분이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중 세안은 꼭 필요한 거고요. 원장님, 화장품에도 SPF 지수가 써져 있고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크림을 안 바르고 그냥 화장품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요즘 대부분의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적혀져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권장한 양만큼의 선크림을 바르기 어려우니까 2번 발라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선 선크림을 얇게 한번 발라주시고 2차로 선크림을 한 번 더 바르는 대신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적힌 쿠션이라든지 팩트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발라주시면 이게 바로 2번 덧바르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화장하면 이 덧바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렵죠. 사실 선크림은 2-3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계속 덧발라주세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니까 이게 덧바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크림이 보통은 흐르는 제형이기도 하고 선스틱 같은 것도 사실 화장한 상태에서 발라버리면 엄청 뭉치고 떡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좀 구비를 하셔서 뿌리시거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 지수 있는 베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3시간 간격으로 수정 화장한다 생각하시고 덧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백색 타입의 제로이드의 무기자차 선크림이고 다른 한 가지는 더마뉴얼 비비크림입니다. 이게 흰색의 무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저는 목이나 바디 쪽으로 좀 바르고 있고요. 더마뉴얼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주로 바르고 있어요. 두 가지 제품 다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발림성이 꽤 좋은 편이고 백탁 현상도 별로 없고요. 판테놀이나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진정 성분도 들어있고요. 세라마이드 같이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성분들도 같이 들어있어서 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PD님, 선크림 어디에 바르세요? 저는 얼굴에만 바릅니다. 너무 귀찮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선크림은 얼굴에만 바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목에서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1년 365일 목티를 입고 다니는 게 아니죠. 얼굴만큼 목도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목에도 충분히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 광노화로 인한 목 주름이라든지 피부 노화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손등이나 여름에 노출되는 부위는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하고요. 근데 저는 이 끈적끈적한 게 너무 싫거든요. 애기들이 쓰는 그런 순한 선크림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발라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바르셔도 되죠. 아이들이 쓰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인 제품에 비해서 화학 성분이 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자극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아이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제품을 쓸 때보다는 조금 더 자주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선크림은 1년 중에 여름에만 딱 사용하시고 묵혀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여러 화장품이 그렇듯이 선크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신경 안 쓰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 되도록이면 유통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섞여 있는 선크림은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이 성분들이 좀 변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선크림의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는 제조일자로부터 2-3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개봉한 직후라면 되도록이면 1년 내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내가 선크림을 새로 구입해서 사용했다면 내년 여름까지 쓰고 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에도 자외선 차단이 되는 립밤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입술은 모공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땀이나 피지 같은 것들이 분비되면서 보호막을 형성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술이 자외선 노출이 좀 많이 되게 되면 광선 구순염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나 손등 이외에도 입술에도 선크림을 바를 때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크림 주의사항으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클렌징입니다. 1차로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1분가량 세안을 해주신 다음에요. 2차로는 폼 클렌저로 충분히 거품을 내서 1분 정도 세안을 해주는 이중 세안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이고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으로 피부에 흡수시키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이라는 점. 무기자차는 백탁 현상이 생기고 발림성이 좋지는 않지만 피부 자극이 덜하다.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도 없고 톤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인의 피부 타입과 트러블이 올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1차로 얇게 바르고 2-30분 뒤에 한 번 더 바르는 것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는 것 그리고 이중 세안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